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 고문의 글을 읽으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묘한 기분을 감지하게 됩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또 뭔가 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그런 묘한 기분이나 분위기입니다. 4월 17일 날 조선일보에 실린 강천석 논설 고문의 제목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은 언제 오는가. 다소 비감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제목입니다. 야권이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승리하는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이런 종류의 다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제목이 아니라 언제 오는가, 다소 회의적인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작은 제목은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고 달라질 수는 없다. 주권 재민의 원리를 회복할 비상한 길을 찾아야.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를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춧돌이자 근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천석 논술 고문이 왜 작은 제목에 또 글 속에 비상한 길을 찾아야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점도 상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눈길을 끄는 대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저의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논술 고문의 주장입니다. 여당의 패인은 집권자의 무능과 집권 세력의 부패와 위선이다. 여당의 패인은 국민이 알고 외국 언론이 알고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알고 있다. 선관위가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투표 동료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가리킨다는 이유로 금지한 불공정한 결정이 사태를 설명한다. 마지막 문장은 좀 아리숭합니다.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기가 쉽지 않는 독자들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그런 투입니다. 제 해설은 한국에서 선거가 이미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마 강천석 고문이 지적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투표 동료 현수막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다시 강천석 논술 고문의 주장입니다. 80%에 가까운 유권자가 여당을 외면한 이유로 집권 세력의 실정을 들고 있다. 제 해설은 이 같은 국민의 민심보다도 선거 결과는 훨씬 여당의 후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격차는 서울의 18.3%포인트, 부산의 28.3%포인트입니다. 민심보다 훨씬 후한 선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시 강천석 논술 고문의 주장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명백하게 참패했는데도 야당은 승리의 원인으로 당당하게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이번 선거의 역설이다. 야당이 잘했어, 혹은 야당 후보가 좋았어, 야당에 표를 줬다는 유권자는 7%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 저의 해설은 이번에 승리한 야당과 야당 후보자들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당신들이 좋아서 표를 던지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당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천석 논술 고문의 주장입니다. 이 선거의 역설은 국민이 만든 덫이다. 선거 이후 여당과 야당 모두 이 덫을 물고 바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6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다수표로 친문 돌격대를 선택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독재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4월 7일 선거에서 표시된 민의를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선언이다. 저의 해설은
당연히 깨어있는 신밀이라면 이런 당당함과 이런 담대함과 어쩌면 다소의 무례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죠. 이처럼 참패하고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담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천석 논술고문의 주장입니다. 50대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40대까지 열심히 사는 것이다. 임기 4년을 헛송한 대통령이 5년 차에 달라질지가 없다. 달라질 수도 없다. 세상사를 반미와 친미, 반일과 친일, 반중과 친중, 반복과 친북이라는 이분법으로만 가르고 살아온 흑백 TV 대통령의 한계가 이것이다.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바꿀 줄도 모른다. 대통령과 국민은 잘못 만난 인연이다. 저의 해설은 바뀌지 않고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강천석 논술고문의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을 따라 정해진 길을 갈 것이다. 아주 무서운 예고죠. 강천석 다시 논술고문은 그것이 나라의 운명이고 대통령 개인의 숙명이라면 피할 도리가 없다. 국민도 출구 표지가 없는 고속도로에 올랐었다. 선거일이 국민이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회복하는 날이란 말도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인데 강천석 논술고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일이 국민이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회복하는 날이라는 말도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는다. 왜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그것이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천석 논술고문이 연세가 꽤 되었을 겁니다. 이런 저는 경험들을 다 한 분들이기 때문에 왜 선거에서 국민이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회복하는 날이란 말도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더 강한 말입니다.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야 된다. 선거하면 되는데 왜 비상한 날을 방법을 동원하죠?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교과서에서 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국민이 교체하는 수 있는 체제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유권자가 권력을 교체하는 그런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선거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천석 논술고문은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그런 가격한 발언을 사용했을까요? 더 추가적인 답은 하지 않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